공시를 알면 주가가 보인다. 수상한 공시 시간입니다. 네, 수상한 공시 아무래도 기업 분석과 여러 공시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 투자자분들의 투자 지표, 학습 효과를 함께 누려볼 수 있는 시간인데요. 먼저 오늘 첫 번째 알아볼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기업은요, 바로 6일 CNS라는 기업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현재 거래 정지가 된 종목이고요. 이제 관련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6일 CNS 2007년도에 설립을 했고요. 2015년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기업입니다. 현재 그 주요 사업 라인으로 보게 되면 휴대폰의 전면과 후면에 그 카메라 보호를 위한 커버 글래스를 제조하고 판매를 하고 있고요. 또 그중에서도 기술적 난이도가 상당히 높다고 평가되는 3D CG를 주력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 주요 고객사로는요, 바로 LG전자와 그리고 중화권, 그리고 글로벌 라인, 또 웨어러블과 그리고 플렉시블, 이 휘어지는 소재를 다루는 이 시장에서도 상당히 두각을 나타내면서 이 영업 역량을 집중해서 다양한 고객사를 확보해가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매출 현황을 좀 살펴보게 되면은요, 이 6일 CNS 2020년도 연결 기준으로 매출액은 764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업 손실액은 132억 원, 순 손실액은 125억 원을 낸 것으로 잠정 집계된 바가 있고요. 2019년도와 비교해서는요, 매출 같은 경우에는 24.1%, 영업 손실은 44.7%, 순 손실은 59.7%로 각각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점점 이제 실적이 악화되는 그 흐름을 계속해서 보이기도 했는데요. 대표님 이 부분이요. 네. 이 6일 CNS 사실 이 주권 거래 정지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그죠? 이 거래 정지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바로 어제였는데 네. 참 이 보유자 관점에서는 좀 너무 황당할 수도 있고 좀 당황스러운 이 상황이 좀 연출이 좀 됐습니다. 갑작스러우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공시부터 봐야죠. 네. 자, 어제였습니다. 네. 자, 6일 CNS는 거래처와 거래 중단 공시를 발표했는데요. 네. 잠깐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시 내용 보시죠. 자, 거래처명은 LG전자 주식회사입니다. 네. 자, 중단된 거래의 내용은요. 네. LG전자 휴대폰용 강화유리 납품, 즉 6일 CNS가 네. LG전자의 이 모바일 사업부에 이 강화유리를 납품했는데, 네. 자 바로 어제 무슨 일이 있었죠? LG전자가 모바일 사업 부문을 철수하겠다라는 이사회의 결정이 확정된 날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최근 매출액은 764억을 이제 기록했거든요. 네. 자, 이제 거래선의 중단 예상 매출액은요 472억. 전체 매출액 대비 61.8%의 네. 이 거래처의 어떤 중단 매출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아, 자, 중단 사유에 대해서는 LG전자 MC 사업 부분의 종료에 따른 거래가 좀 중단됐다 이렇게 네. 밝히고 있고요. 네. 자, 이에 대한 영향으로 네. 자, 고객사의 사업 종료로 인해서 올 하반기는 강화 유리 매출액의 감소가 예상되지만, 네. 자, 고객사는 협의를 통해서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겠다라고 이제 입장을 좀 밝히고 있습니다. 네. 자,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요. 네. 자, 사업 종료에 따른 고객사와 미결 업무를 좀 논의하고 타 사업부 또는 계열사 등으로 비즈니스를 좀 확대해서 협의를 통해서 좀 새로운 사업 모멘텀을 확보하겠다. 네. 자, 지금 6일 CNS 입장에서는 네. LG전자만 믿고 납품을 계속 해왔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뭐 납품만 한 게 아니라 설비 투자도 했을 것이고요. 네. R&D 투자도 좀 집중해서 했는데, 네. 어찌 되었던 간에 LG전자가 자, 휴대폰 사업에서 이제 철수를 이제 그렇죠. 선언하게 된 거죠. 네. 자, 그렇다면은 이제 도산과 같은 이런 사태가 사실 발생한 건데, 네. 자, LG전자 입장에서도 지금 자, 협력사의 손실을 좀 최소화시키겠다. 자, 1차적인 어떤 방안에 대해서 네. LG전자가요. 휴대폰 사업 부분을 정리하지만 네. 이 직원을 해고하지 않고 자, 다른 부서의 어떤 배치 발령을 통해서 연구 역량을 좀 강화하겠다. 이렇게 좀 밝혔고. 네. 자, 여기 향후 대책에서 나오지만 네. 자, 미결 업무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자, 타 사업부 또는 계열사의 어떤 비즈니스를 좀 만들어서 네. 자, 6일 CNS가 새로운 어떤 일거리를 네. LG전자 측으로부터 좀 받아낼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정리가 좀 되는데, 네. 자, 이에 대해서 일단 코스닥 시장 본부는 네. 자, 주권 매매 거래 정지를 발표했습니다. 잠깐 내용 볼게요. 좋습니다.
자, 정지 사유는요. 네. 투자자 보호입니다. 자, 주된 사업이 중단됐기 때문에 자, 61%의 매출이 네. 감소되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자, 이 회사의 존속성, 계속성 가치가 있느냐. 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할 텐데 음. 자, 4월 5일부터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네. 심사 대상 여부일까지 네. 자, 이 정지를 하겠다. 자, 그런데 지금 6일 CNS는요. 감사 보고서가 적정하게 좀 제출됐거든요. 잠깐 볼게요. 네. 자, 감사 의견은 직전 3년도 대비해서 적정입니다. 자, 계속 기업으로서 이 존속 불확실성 없습니다. 네. 작년에도 없었고 네. 이번 사업연도에도 없었죠. 자, 감사 의견과 관련 없는 네. 자, 존속 불확실성 기재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네요. 즉 거래처와의 어떤 거래가 좀 중단되었지만 네. 6일 CNS가 새로운 어떤 사업 모멘텀으로 네. 매출권 좀 확보한다든가 사업을 좀 더 음. 다각화한다면 전 충분하게 네. 거래 재개될 수 있다라는 좀 입장을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이 6일 CNS 말 그대로 이 LG전자의 매출액이 61.8%를 차지하다 보니까 이번에 그 휴대폰 사업부 철수 소식은 상당한 타격이 아닐 수가 없는데 그렇지만 뭐 회계 감사 리스크도 현재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존속성 불확실성도 없는 건전한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또 다른 새로운 사업 모멘텀이 있게 된다면 다시 한번 거래 재개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그렇게 말씀해주신 그 분석 내용만 듣게 되면요, 그래도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혹시 모르잖아요. 아무래도 일단은 예측이 좀 불안할 어려우니까.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네. 과거에 1야라는 이 코스닥 종목이 있거든요. 네. 그 종목 역시 LG전자에 있던 사업 흐름에 좀 따라가지 못하고 국내 생산만큼만 이제 고집을 하다가 네. 자,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으로 좀 편입이 됐었어요. 자, 그때 사유도요. 사실 뭐 감사 리스크나 횡령 매임이 아니었고 네. 영업 중단입니다. 영업 자, 중단. 사업 부분이 자, 이 사업에 대한 파이가 외국 공장에서 생산 경쟁력을 갖기 때문에 네. 자, 투자하는 회사 입장에서 즉 벤더사 입장에서 네. 해외 공장으로 이전하지 못했다면 막대한 이 생산 원가를 국내에서 감당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런 요인들 때문에 영업 정지된 사례 이후에 실질 심사 대상으로 좀 선정이 됐고 네. 지금도 이제 거래 중단, 거래가 이제 정지돼서 지금 개선 계획 기간인데 네. 자, 저는 이제 6일 CNS의 경우에는 네. 자, LG전자의 어떤 흐름에 따라서 지금 LG전자가 공식적으로 좀 밝힌 거는 네. 자, 아직까지 뭐 올 이제 상반기까지는 이제 생산을 어쩔 수 없이 이제 하겠다는 겁니다. 상반기까지는요. 그렇죠. 이제 네. 이게 뭐 오늘 어제자로 이게 뭐 정리를 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자, 7월 31일까지는 자, 자, 생산을 하겠다.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사후 AS도 하고 네. 자, 모바일 이 생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철수는 하지만 네. 자, 지금 준비하고 있는 5G 다음에 네. 6G라는 새로운 어떤 기술 영역으로서의 어떤 역량을 네. 좀 집중하겠다라는 이제 포부를 좀 밝히고 있고 자, 이에 따라서 좀 6일 CNS의 어떤 포지션도 좀 바뀌지 않을까라고 예상됩니다. 지금 강화 유리는요, 네. 이 부품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제 통신 장비의 어떤 이 수주 역량이 좀 가시화된다면 네. 6일 CNS의 어떤 일정의 물량을 좀 더 제공해 주던 수주 물량을 좀 나눠주던 해서 협력사를 어찌됐든 네. 좀 끌고 갈 것으로 저는 예측되기 때문에 네. 지금 뭐 일단 뭐 규정상의 어떤 이 투자자 보호 조치 차원에서 네. 거래가 이제 정지됐지만 네. 너무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좋다. 자, 6일 CNS는 그만큼의 어떤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마음 편하게 기다려도 괜찮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첫 번째 종목 바로 6일 CNS 이 거래 정지로 상당히 마음 아파하시는 투자자분들도 많으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래도 공시 분석을 통해서 아직까지도 뭐 5G나 6G 같은 앞으로의 사업 모멘텀도 있고 또 LG사와 함께 협력 업체로서 유지가 되는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종목 살펴볼 텐데요. 두 번째 저희가 알아볼 종목은 바로 TLB입니다. 이 TLB는요, 2011년도에 설립된 회사고요. 그리고 작년이죠. 바로 2020년도 12월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기업입니다. 이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따끈따끈한 종목이기도 한데요. 보게 되면은 이제 PCB라는 그 인쇄회로 기판을 제조하는 기업으로서 이 주요 제품으로는 메모리 모듈과 그리고 SSD의 핵심 부품인 인쇄회로 기판을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최근에는요, 디램의 클라우드 서버의 수요 증가, 그리고 SSD의 사용처 확대로 인해서 작년에 기록한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실적을 기록해냈는데요. 지난해 연결 기준 잠정 영업이익을 살펴보게 되면은요, 무려 151억으로 전년 대비 36%가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최근 3개월간 증권가가 예상했던 161억 원 대비 이 5.9%가 낮아서 이 컨센서스에는 사실상 미달이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같은 기간 매출액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1,841억 원이고요. 동기 대비해서 23.5%가 증가를 했습니다. 당기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전년 동기 대비 24.8%가 증가한 1,118억 원을 이제 기록을 한 바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 증권가, 이 실적 컨센서스 미달로 이 주가가 다소 하락하는 그런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대표님 그래도 이 TLB 사업이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도 계속해서 좀 꾸준히 내는 부분이 있었고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올해 바로 이제 2021년도 전망을 저희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뭐 TLB가 좀 어제 공시가 있었습니다. 잠깐 내용 보죠. 좋습니다. 자, 신규 시설 투자 공시를 이제 제출했는데요. 네. 자, 투자 금액은 이 자기 자본 710억 원 대비 16.4%에 해당되는 117억 원. 네. 자, 투자 목적은 신규 사업 및 메모리 모듈 수요 증대 대응을 위해서 설비를 증설하겠다라는 이제 계획입니다. 네. 자, 투자 계획은요, 4월 6일부터 올 연말까지, 즉 설비를 연말까지 다 확충해서 뭘 하겠다? 자, 수요 증대에 따른 대응을 하겠다. 지금 뭐죠? 수주가 늘어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자, 우리가 공시를 제대로 읽어야 되는 요인적인 부분들. 네. 제가 좀 강조드렸던 부분들 중에 하나가요. 네. 자, 회사의 이 투자, R&D 투자, 그다음에 시설 투자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네. 자, 여기서 나와 있는 이 투자 기간 이후에 반드시 투자 대비 기업은 돈을 벌어들여야죠. 회수를 해야죠. 그만큼의 매출액이 투자를 증가가. 했다는 것은요. 회수를 하기 위해서 회수 시점 이후에는 이익을 쉐어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러한 이 자기 자본의 16.4%라는 결코 작지 않은 이 시설 투자에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 이 실적은요. 자, 뭐 아까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증권가 이 기준치보다는 좀 미달됐어요. 그랬죠. 그렇다면 2021년치도 좀 그럴 것이냐? 아니죠. 자, 시설 투자를 해서 맞습니다. 지금 막대한 수요에 대비를 하겠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 2021년도에 이 상반기부터 본격화된 이 시설 공사가 좀 이루어질 거고 자, 매출은 2022년도 1분기부터 좀 본격화될 것이다. 그렇다면 올해보다는 2022년도가 전망치가 좋고 2023년도에 전망치가 훨씬 더 좋을 것이다라고 좀 예측이 되는데 자, 이러한 TLB의 이런 시설 투자가 자, 지금 뭐 어찌됐든 이 실적적인 요인에서 크게 나쁘진 않았다. 그런데 이 단순하게 이 증권가에서 예측했던 이 투자, 매출이나 수익 지표보다는 좀 다소 미달됐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이제 이 회사가 주가가 좀 빠졌는데 잠깐 차트 잠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차트 살펴보시죠. 자, 지금 TLB입니다. 올 12월 달에 이제 상장을 했어요. 자, 공모가는 38,000원이었습니다. 자, 최고가 76,000원이라는 건 공모가 대비 이미 따블을 좀 기록했죠. 그랬네요. 자, 모든 신규 상장 종목들이 그렇지만 신규 상장 이후에 공모가 물량이 시장에 출현돼서 주가 가치가 크게 희석된다. 자, 바로 이 구간이죠. 자, 주가는 단기 희석 구간을 통해서 이 구간까지 왔다는 겁니다. 52,000원까지 왔다가 다시 보유예수 물량이 좀 이 출현되는 이 시점에 자, 구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이 구간이죠. 자, 이 구간이 한 7만 원대, 7만 1,000원대로 또 보여지는데 자, 전고 영역을 또 돌파하지 못하고 이렇게 추세가 지속적으로 이제 내려왔네요. 자, 차익 매물이 모두 소화되는. 자, 그래서 지금 뭐 저점 영역대는요. 바로 이 구간입니다. 자, 4만 1,000원 부근이 자, 이 회사의 상장 저점인데 그럼 여기서 기준점으로 보더라도 우리가 공모가보다 어떻게 돼 있죠? 지금 높죠. 네. 자, 공모가가 38,000원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공모가보다는 다소 좀 높다. 그렇습니다. 즉 최대 주주의 이해관계에 있는 어떤 이 보호예수 절차가 해제가 된다면 주가는 추가적인 어떤 하락 요인에 있는데 자, 실적의 어떤 이 반영 여부에 따른 이 반등 여부가 좀 있어요. 바로 요 구간입니다.
자, 주가는요 추세적으로 조금 살아날 어떤 이런 흐름을 좀 이게 보여주고 있는데, 네. 자 여기죠. 자, 지금 요 일봉상의 어떤 이 주가 저점을 잠깐 보면, 네. 자 지금 44,000원 부근. 음. 자, 그렇다면 이게 적극적으로 좀 매수해도 괜찮습니까? 라고 좀 질문을 주시면, 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절대 지금 코멘트를 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그래요? 네. 자, 그래요? 공모가라는 건 신규 시장에 입성을 했다는 거는 네. 얼마든지 보유 지분을 현금화할 수 있는 투자의 엑시트 관점에서 봤을 때, 네. 자, 기간 조정은 필요하다. 그렇다면 우리가 음. TLB를 보는 시점이 뭐냐? 네. 자, 대규모 설비 투자가 있었고요. 그랬죠. 자, 이에 따라서 2022년도부터 실적 성장세는 좀 더 완연할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네. 자, 이게 힌트인데, 네. 자, 그렇다면 저는 네. 자, 4만 원대를 우리가 익절가로 좀 잡고 지금을 음. 바닥권 영역이라고 판단했을 때, 네. 자, 분할 매수 관점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반기 실적, 1분기 실적에 일단 주목을 하고요. 네. 1분기 실적이 전년 대비해서 상회하는 실적을 낸다면, 자, 반기까지 우리가 시세 흐름을 좀 가져가도 괜찮다. 그러다면 좀 단기 목표가는 한 49,000원. 네. 최소 저는 한 48,000원까지는, 네. 48,000원에서 한 5만 원대까지는 네. 좀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음. 자, 중장기 이상에서 이 많은 포트를 이제 투자하는 거 좀 제가 추천드리지 않는 이유는, 네. 자, 보유 지분에 대한 어떤 현금 희석화가 조금 더 시장에 반영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기간이 자, 좀 더 그리고- 필요하다는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단기적 접근 방법으로서 좀 말씀드리지만, 네. 자, 4만 원대, 4만 1,000원대를 우리가 이탈가 좀 잡고요. 네. 자, 반기 실적까지 1분기 실적의 어떤 성공률, 네. 자, 상승률을 우리가 보고 판단해서, 네. 자, 전기보다 좀 좋은 실적을 냈다면 네. 반기까지는 좀 유효하지 않겠는가라고 음.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두 번째 저희가 알아본 그 TLB 종목은요, 현재 이 대규모 설비 증설, 그리고 두 번째 2022년도에는 더 이 설비를 증설한 만큼 매출액이 증가해서 더 호황된 그 실적을 기록할 것이다라는 전망도 해주셨는데요. 현재도 지금 물론 저점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기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가가 희석되는 그런 기간은 불가피하게 필요하다라는 말씀도 같이 전해주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 관점보다는 단기적 관점에서 41,000원 이탈가로 잡으시고 지금 계속해서 좀 분할 매수해 가시다가 단기 목표가는 48,000원에서 5만 원대 잡아주셨습니다. 이런 부분들 이제 투자 판단은 모두 다 본인 개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평소에 관심 담아주셨던 관심 종목으로 두셨다가 실적 상회하는 부분들 확인하시면서 담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성장주, 가치주 이런 부분들, 특히나 저희가 1분기를 바라보고 있는 시점에서는요, 역시나 해당 기업이, 해당 종목이 실적을 전년 대비 상회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부분들도 체크를 하시면서, 만약에 상회했다면 비중을 좀 더 늘리셔도 좋겠고요. 그렇게 해서 반기까지 바라보시면 좋겠다라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수상한 공시 마지막 종목 저희가 살펴볼 텐데요. 저희가 세 번째는요, 항상 공시 내용을 통해서 어떤 학습 효과를 누릴 것인가, 이런 부분에 키포인트를 잡고 변 대표님께서 준비를 해주고 계시는데, 우리 세 번째 종목은요, 바로 세미콘 라이트입니다. 이 세미콘 라이트 살펴보게 되면은 그 최근에 사업 연도 중에요, 그 연도 자기 자본이 그 50% 초과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 사업을 손실을 해소를 했다. 이렇게 되면서 뭐 관리 종목까지도 해제가 된 기업이기도 한데요. 최근에 그 세미콘 라이트 관계자가 밝혔죠. 어떻게 밝혔냐면, 지난해까지는 구조 조정과 그리고 사업 개편에 집중했기 때문에 턴어라운드의 기반도 마련을 했고,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재도약을 위해서 적극적인 영업을 할 계획이다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포부를 밝힌 바도 있는데, 사실은요, 이 회사 저희가 네네. 학습 차원에서 다뤄보는 공시이기도 하잖아요. 예, 그렇죠. 네. 그런데 사실은 좀 뭐 계속적인 사업 손실도 냈고 해소를 하기에는 보통 일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 네. 이런 어떤 관리 종목이 해제됐다라는 네. 포인트들도 저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이 세미콘 라이트를 통해서 어떤 공시 내용들이 있는지 좀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하나하나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요, 공시에서 우리가 어떤 내용을 살펴봐야 되는가 확실하게 하나, 둘, 단계별로 짚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 대표님 준비되셨나요? 네네. 네, 좋습니다. 일단은 지금 세미콘라이트가 최근에 네. 이 관리 종목 지정에서 해제가 됐습니다. 네, 자, 그렇다는 건 우리가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제거되었다. 네, 맞습니다. 자, 뭐냐면 관리 종목이라는 것은요, 네. 한 번 더 이 회사는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이 시장 본부에서 딱지를 딱 달아주는 겁니다. 아, 딱지군요. 이런 관리 종목들은 조심하세요. 투자 환기 종목 딱지 딱 달아주면 네. 이 종목도 조심하세요라고 이 훈장 달아주는 건데, 네. 자 소위 우리가 이 업계의 말로요. 네. 자 훈장을 이번에 뗐습니다. 아, 훈장을 뗐나요? 자 세미콘라이트는 이제 당당하게 관리 네. 종목에서 이제 지정 해제가 되었는데, 어. 자 이제 산 넘어 산이 또 들어왔습니다. 음. 바로 어제였죠. 네. 자 회사는 벌금 등의 부과 공시를 했는데요. 잠깐 네. 공시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종류는 추징금입니다. 자 회사의 자기 자본은 469억. 네. 자 10%가 조금 넘는 47억 3천만 원의 이 추징금을 부과 받았는데, 네. 자 부과 기간은요 중부지방국세청. 네. 자 뭐냐면 이게 저는 이 정기 세무조사를 통해서 네. 회사의 어떤 이 매출 유형 또는 이 회계 어떤 오류로 인해서 네. 지금 세무조사를 받았고, 이에 따라서 한 47억 3천만 원의 이 추징세액이 좀 발생한 것이다라는 이 공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회사는 향후 대책으로 네. 납세 고지서 수령 후 고지 금액은 이 법적 기한 내에 납부하겠다. 네. 그리고 납부 이후 추징 항목에 대해서 검토한 후에 네.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이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라고 이제 이 코멘트를 좀 남겼습니다. 네. 자, 우리가 여기서 주는 상징적인 의미는요. 네. 자, 회사 입장에서 47억 3천만 원이 갑자기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게 현금이 되면은 줄어드는 거죠. 나가는 거죠. 그렇죠. 자, 지금 네. 이 세미콘라이트의 2020년도 12월 기준 우리가 좀 재무 상태 잠깐 보겠습니다. 네. 재무 현황이요. 자, 재무제표 잠깐 보면은요. 네. 지금 매출액은 286억 했어요. 어. 여길 봐야죠. 자, 자산 부분에서 네. 자, 현금이 지금 얼마죠? 25억입니다. 네. 자, 뭐 들어오는 채권들 한 47억 정도 합해도 다소 많이 좀 부족한데, 네. 자, 지금 47억 3천만 원을 분납하지 않고 바로 납부를 한다면 네. 현금성 자산이 좀 크게 위축될 것이다. 음. 자, 재무 유동성의 이 적신호가 켜진 거죠. 그렇죠. 자, 우리가 유추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세미콘라이트는요. 네. 작년에 힘들었던 이 관리 종목을 올해 당당하게 탈피했는데, 네. 자, 숙제가 남아 있는 겁니다. 즉 시장의 자금 조달을 위해서 네. 좀 노력을 좀 할 것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자, 이에 따라서 일단 뭐 벌금 세무조사 추징액 47억에 대해서 좀 납부 의무가 좀 있는데, 네. 자, 뭐 분할 납부가 됐던 아니면 일시 납부가 됐던 어떤 절차에 따라서 좀 수행하기에는 지금 보유 현금이 좀 너무 적다. 자, 그렇기 때문에 회사는 네. 자, 1분기 때는 이제 반기 안으로 이제 새로운 어떤 신규 자금 조달을 통해서 회사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갖거나 네. 자, 유동성 확보를 위한 이 노력을 좀 할 텐데, 네. 자, 우리가 공시를 단순하게 한번 읽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자, 이 부분을 갖고 우리가 유추 해석하는 습관이 좀 중요하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세미콘 라이트를 통해서 이 공시 분석을 통해 충분히 앞으로의 주가 향방이나 이 기업의 흐름을 시나리오를 유추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전해주시면서요. 여러 가지 뭐 벌금 부과에 대한 부분이나 이 자금 조달이 추진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체크하실 항목이다라는 점도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국내 최고의 공시 분석가와 함께하는 수상한 공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지금 현재 벌써 장이 마감됐습니다. 장 마감 상황 우리 김송희 아나운서 연결해서 짚어본 뒤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세요.